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한국 증시 폭락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한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하고 폭락이 나왔죠. 근데 지수가 폭락했다기보다는 이 소수의 기업이 지수를 지키고 다수의 기업이 갑자기 큰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숨겨진 얘기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락했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느 분야를 봐야 되는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감사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안 다시다가 댓글을 처음 다시거나 또는 댓글을 좀 원래 안 하시는 분들인데 좀 갑자기 좀 보이시는 분들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더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0.14%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는 오늘 플러스 1%가 넘게 올라갔다가 밀린 거고, 코스닥은 아예 이 코스피와 반대로 그냥 계속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왜 힘을 못 썼느냐? 이 정도를 힘을 못 썼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오늘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상한가 종목은 하나도 없고요. 근데 코스닥에는 상한가 종목이 있는데 이제 이 상한가 종목들 안에는 안에 5G나 이쪽 기업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이 700개, 상승 종목이 190개고요.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이 1300개, 상승 종목이 300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개수로만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오늘은 상승장이나 또는 중간 정도 되는 이런 0.14나 0. 그냥 보합권 되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사실 하락한 증시가 맞다. 근데 그 소수가 증시를 좀 버텼고, 소수가 증시를 어떻게 좀 버텨내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많은 시장에서도 증시가 크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오늘은 미국의 중국 펜타닐 관세가 해소가 되고 20%에서 10%로 내려갔고요. 중국의 히토리 수출도 지속한다 발표를 했는데도 왜 그렇게나 국내 증시에 국내 기업들이 크게 빠졌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 나는 거죠. 빠질 이유가 없지 않나? 한국도 사실 관세 협상 잘 넘어갔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했는데 그 관세 협상 한 것보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더 갖다 바쳤고 한국이 미국한테 좀 덜 뺏겼다.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한국은 이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3,500억 달러고 일본은 5,500억 달러니까 우리는 한 2,000억 달러 정도 조금 덜 줬고, 덜 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협상을 잘했다라는 거다. 왜 같은 관세에 돈을 덜 줬다라는 건 우리가 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만 하죠. 그래서 백악관이 얘기하기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를 대형 원전이나 SMR, 전력망, 가스망 같은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외에 핵심 광물, 히토류죠. 그 다음에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토류가 어딨어? 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바다 밑에서 해저에서 지금 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5,500억 달러로 이번에 합의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이 실제로 누가 봐도 잘한 거 아니냐? 일본이 관세가 더 낮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관세에 5,500과 3,500이라면 이게 낫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궁금한 게 진짜로 3,500억 달러로 합의가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 3,500억 달러는 팩트로 발표가 났죠. 대미 투자 펀드 총 3,500억 달러, 원래 이거를 이 선불로 현금으로 가져와라, 그래야 협상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죠. 일단 2,000억 달러는 현금하기로 했고 1,500억 달러는 이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자. 그래서 우리 조선업에다가 이거 투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가져와라로 협의를 본 거예요. 아니 그래도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줄었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거를 한 방에 가져오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억 달러를 그래 한 방에 가져오지 말고 이거를 매년 200억 달러 한도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 사업 진척도라든가 뭐 상황에 따라서 이 달러를 너네들이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뭐 최소 뭐 10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년 200억 달러씩 가져온다 해도. 근데 혹시나 우리가 환율이 좀 불안하거나 또 달러로 바꾸기에 조금 지금 상황이 애매해, 원화가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러면 외환 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 그럼 납입식이라든가 금액을 좀 요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원래는 3,500억 달러 선불이었는데 그걸 조금 만만하게 좀 풀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경우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 그래서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협상이 끝났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협상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미국에다가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느냐, 이거를 메인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하고 나서 추가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느냐? 트럼프 국빈 방문 중에 추가 투자를 받았어요. 얼마를? 최소 60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아까 3,500억 달러랑 별개입니다. 별개로 일단 대한항공이 362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3대를 신규 구매하여 미국 전역에 최대 1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대한항공이 362억 달러를 갖다 바쳤고요. 그 다음에 LS그룹이 2030년까지 해저 케이블, 전력 장비, 뭐 건선 등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0억. 그 다음에 HD 현대와 세르베루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그 다음에 공급망 강화, 자율 운항, 디지털화, 자동화 등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발표한 거냐면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사 내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이렇습니다, 투자 받기로 했어요 라고 자기네들이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인력을 강화하고 현재 생산 용량을 10배 이상 늘리기 위한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그 뭐 마스가라고 하는 1,500억 달러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고 따로입니다. 따로 추가로 받은 거다라고 써 있어요. 추가 투자 받았다. 그래서 총 얼마냐면은 최소 600억 달러가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서 최소 600억 달러. 그럼 아까 3,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추가됐죠. 얼마입니까? 그럼 4,100억 달러쯤 되죠. 아니 그래도 사실 뭐 그래 일본보다 낫잖아요. 일본이 아까 5,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래도 4,100억 달러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가 또 있어요. 무슨 추가가 있느냐? 이미 진작에 돈을 갖다 주기로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말고 지금부터 대략 한 2달 전에 돈을 갖다 주기로 했는데 언제?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 실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를?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해 주기로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8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관세 협상을 좀 밀어주려고 국내 기업들이 가가지고 막 골프 치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한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얼마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냐면
내가 260억 달러 투자할게. 그래서 36조를 내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누가? 삼성전자도 사실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추가로 더 할게. 그래서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에 내가 370억 달러를 더 투자할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너네들은 원래 투자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원래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추가 증액을 한 거예요. 추가로 내가 넣을게, 투자 더 할게 해서 370억 달러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누가? 미국에 공장이 없는 SK하이닉스도 HBM 패키징 공장 등에 약 130억 달러 내가 투자할게. 그리고 미국에 한참 공장이 많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합작 공장이라든가 200억 달러 또 투자할게 한 겁니다. 그래서 260억, 370억, 130억, 200억 등등등등등 다 합치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됐느냐 하면은 그게 총 지금 1,500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아까 전에 저희가 이 발표한 투자 금액들 3,500억 달러는 이번에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다 쳐요. 여기 플러스로 600억 달러 이번에 추가로 받았어요라고 발표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여기에 추가로 또 뭐예요? 8월에 한미정상회담 한 다음에 관세 협상 좀 도와주려고 투자하기로 했던 돈들이 총 1,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00억 더하기 600억 더하기 1,500억. 그럼 총 얼마? 대략 5,6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최소예요. 최소.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짜잘짜잘해서 안 넣은 것도 많아요. 천연가스 미국산 LNG 구매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거저거 다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근데 진짜 큰 규모로 좀 큼직큼직한 것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600억 달러가 제가 봤을 땐 미국에 투자가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다. 한국이 3,500억 달러다. 이건 잘못된 정보가 맞아요. 왜? 지금 한국이 지금까지 넣은 돈을 다 열어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어제 그 얘기에는 증시가 좀 환호를 했는데 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이 추가 투자라든가 이런 거 체크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투자가 아니라 더 들어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최소 5,600억 달러 이상 미국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관세 협상보다 나은 협상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비슷하게 협상했다. 대놓고 발표한 게 3,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한 게 최소 2,100억 달러. 아까 전에 대한항공, 보잉 이 구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합친 게 1,500억 달러 곱하기 600억 달러. 그래서 이제 2,100억 달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자동차 관세 2% 원래 앞서 있었어요. 한국이 이번에 관세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래서 일본에는 관세가 2%였고 한국은 0%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관세가 어떻게 됐죠? 똑같은 15%로 협상이 완료가 됐죠. 그 뜻은 뭐냐면 원래는 이 관세에서 우위가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근데 이 관세 우위가 사라졌죠. 똑같은 15%로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잊고 있다가 우리가 25% 하다가 15% 내렸다고 하니까 환호를 하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우위가 사라진 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관세 협상을 했고 이게 잘했다, 일본보다 낫게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진출한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투자가 들어가기로 했고 그 기업들은 미국과 좀 화이팅 있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회사입니다. 여기 빠졌는데 자동차가 들어가겠죠, 여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투자한 기업들 고르자면 첫 번째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조선 들어갔죠. 하나오션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HD 현대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ESS, 이제 LG죠.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의 공장 투자하고 있고 ESS 양산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 거 안 쓴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걸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 지금 LS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지금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송전망 아니면은 HDVC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초고압 이 직류 송전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자동차 관세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컨센서스의 관세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맞습니다. 이번 현대차 실적이 조금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죠.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관세 때문에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관세 좀 줄고 그 다음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하면은 우호적으로 반응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맞다. 그래서 아마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랑 조선이 좀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쪽에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기기가 조금 세게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바닥에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ESS 지금 2차전지 오르다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그 이후의 흐름들,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차, 완성차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둘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했지만 이 기업들 관심 갖는 건 맞지만 증시가 빠진 이유는 국내도 일본과 다를 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했고 우위를 가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그렇게까지 잘한 협상은 아니었다라는 게 결론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돈을 많이 줬네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3,500억 달러지만 다 찾아보면은 그리고 더 추가한 것까지 뜯어보면은 5,6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투자한 기업들 반도체 조선에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ESS, 전력기기, 자동차 뭐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가 100% 무료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쓴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입력할 필요도 없고 받아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중요한 글을 쓰면 그 글에 대해서 좀 푸시 알람이 가요. 그래서 푸시 알람에 대해서만 그냥 허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 어플은 당일 리얼 추천주, 급비 분석, 장 시작 전 시황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어플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번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지막 2026년 초를 노려볼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번에 특별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리얼 추천주에 들어가면은 맨 위에 여기 보시면 하반기 마지막 100% 상승 랠리 기업 특별 공개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저희가 좀 이 특별 강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에 11월 1일에 2025년 4분기 마지막 50% 상승 랠리 저평가 종목 탑3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을 계산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저평가된 기업 어떻게 찾는데, 그래서 일요일 저녁 7시에는 11월 2일 저희가 최저점 50% 상승 적정주가 계산법까지 공개하고 포착 종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어플 내에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주말 특별 강의 저희 이번 주에 진행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7시, 이번 주 일요일 7시 이틀 연속 진행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선물로 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꼭 이 어플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 시간 비워두시고 제가 여기 방송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자료집은 저희 메인에 들어가시면은 추천주 누르시고요. 여기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다 무료니까요. 밑줄 본전입니다. 받아가시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다 무료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강의, 이거 꼭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있는 거 모두 어플 들어와서 참여하시면 큰돈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가니까 유튜브 구독, 그 다음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그 강의는 특별한 링크로만 입장할 수 있어서 꼭 어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다음번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